가게 가기 사는 사는 증시 증시 각덕이.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전문투자 증시나 진판 안지원입니다. 지금 웃을 여유가 있으십니까? 지금 재택해서 웃으시는 겁니까? 아니, 지금 오늘 난리 이게 나는 거 가게 사는이 아닙니까? 잘 맞아가지고 웃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오늘 웃은 날이 아니었죠.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도 아침에 그 시장 분위기상으로 비교해 보면 견딜만은 했어요. 요즘 워낙 이런 일이 자주 있었잖아요. 뭐 오늘 뭐 코스닥하고 거래소 합산해서 2천 종목밖에 안 빠졌잖아. 그죠? 네, 2천 종목. 2천 종목밖에 안 빠지고. 장중에 장중에 1,310 종목이 넘게 빠지더라고요. 코스닥만. 그러니까 또 신기록 또 기록할 뻔했어요. 하락 종목수 신기록. 요즘 웬만하면 막 이래버리네. 이게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하는데 또 의외로 지수는 그렇게 또 많이 안 빠지는. 그게 또 신기해요. 2% 이상 잘 안 빠져. 그리고 1%대 중반이니까 뭐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어떤 전쟁 위험에 의한 그 심리를 감안해 봤을 때 그 정도 심리 수준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지금 해외 시장에서 선물 빠지는 걸로 봤을 때 그것보다는 한국이 조금 그나마 좀 나은 것 같다. 뭐 그나마 이게 위로거리라면 위로거리가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아침에 그 뉴스 속보 보고 제목만 보고도 굉장히 놀랬었거든요. 저희가 이제는 좀 소강 상태로 갈 거다라는 분위기였잖아요. 어저께 장중에만 해도 이제 음, 뭐 외무장관 협상하면서 그 뒤에 이제 음, 정상회담이 계획되면서 이제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모두의 생각과 다르게 아침부터 음. 나왔던 소식이 러시아군의 푸틴이 우크라이나 진입을 명령을 했다. 그래서 저는 뭐 우크라이나 본토를 쳐들어간다 이런 얘기로 확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어, 그렇게 인상을 심어줬죠. 지금 예, 언론 기사들이. 네. 제목만 보고 음, 참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알고 보니까 이 돈바스 지역에 해당되는 얘기였고 이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요 두 곳은 이미 친러주의자들이 설립을 해놔서 이제 독립된 국가로 인정받게 버렸는데 이게 푸틴이 독립 승인을 하면서 결국 평화유지군까지 파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러시아 입장에서는 평화 유지군인 거고 그 우크라이나라든가 서방 쪽에서는 침공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누구 입장에 서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해석이 180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이 미국하고 우크라이나가 전면전을 벌였거나 아니죠 러시아하고 또 러시아하고 미국이 붙은 건 아니라는 사실은 투자자들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멘탈이 안 나가. 뭐 네. 제가 정치적인 발언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멘탈이 안 나가려고 하면 현재 상황들을 조금 더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그렇다는 거.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우크라이나의 그 중부에 있는 그 강을 중심으로 오른쪽은 친러 실질적인 러시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서쪽으로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그런 부분들도 감안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네. 네, 그래서 아침에 제목 보고 놀랐는데 생각보다 이제 오늘 시장이 이제 결국에는 많이 빠지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전쟁이 날 정도의 공포감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우크라이나의 뭐 새로운 반발로 러시아가 추가적인 군사 조치를 할 것이냐에 따라 다른데요. 일단 미국 백악관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추가적인 군사 조치만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예정된 외무장관 회담 24일에 예정돼 있고요. 정상회담 진행도 그대로 진행을 한다라는 의견이더라고요. 뭐 음. 여기까지만 본다면 이 두 그 도네츠크와 이제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요걸 독립 승인한 것까지는 좀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음, 간다면 여기서 좀 마무리가 되고 정상회담 진행하면서 이런 우크라이나 분쟁 이슈가 좀 소강 음, 상태로 가는 것. 만약에 최악의 상황은 이제 러시아가 추가적인 군사 도발을 해서 정상회담이 무산되는 시나리오. 이게 좀 가장 안 좋은 쪽으로 가는 시나리오일 것 같습니다. 네. 그 어쨌든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녹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네, 분명히 맞는 거예요. 냉정하게 보시자고요. 맞을 때 네. 맞더라도, 예. 얻어 맞을 때 맞더라도 그냥 상황이 이렇다라는 거는 그래야 호랑이한테 안 잡혀 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예, 네, 힘내시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네. 정치 이슈라서 뭐 어떤 방식으로 흘러갈지는 저는 뭐 예측할 수도 없고 예측의 의미가 없긴 하지만 여기서 뭐 무서워서 도망갈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오늘 이런 우크라이나 분쟁 이슈 영향에 이제 에너지주랑 사료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에너지주 중에서는 이제 대성에너지가 거의 상한가 28.7% 상승을 기록을 했고요. LPG 네. 생산하는 중앙에너비스가 18%, 한국석유 14%, 흥구석유가 10% 올랐고요.
사료주 중에서는 이제 미래생명자원이 25%, 팜스토리 12%, 사조동아원과 현대사료가 6%, 5%씩 상승했고 빅텍은 또 오늘도 5.5% 상승을 했습니다. 네. 네, 근데 오늘 그 그리고 음식료는 이것 때문에 올렸다고 봐야 돼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랐다고 봐야 돼요? 인플레이션 이슈도 있긴 한데요. 러시아가 이제 세계 5위의 밀 수출국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곡물 수급 차질 우려도 존재합니다. 이 전쟁이 음, 발생했을 때에는 석유나 음,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곡물 수급 차질 우려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사료주들도 오른 걸로 보입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업종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의약품 섹터가 제일 많이 올랐거든요. 오늘 일동제약과 부광약품이 19%, 12%씩 상승을 네. 했습니다. 그리고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셀트리온과 함께 1% 상승을 했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마이너스 3%를 기록을 했습니다. 통신 섹터가 두 번째 업종 상승률 기록을 했는데요. SKT만 0.5% 올랐고요. KT와 LG플러스는 0% 기록을 했습니다. 안 오른 게 이제 업종 상위주로 등극을 했을 정도로 오늘 대부분이 많이 빠졌죠. 네. 세 번째는 운수창고 업종이었는데 요즘에 해운주들이 조금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컨테이너 운임지수 음, 좀 살아나는 것 같고요. 벌크선은 뭐 최근 데이터는 확인해 보지 못했지만 그렇게 오르는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오늘은 대한해운과 페노션, HMM이 3%에서 2%대 고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피크아웃이 되더라도 얼마나 피크아웃이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크아웃은 맞는데 피크아웃 되고 나서도 과거 평균보다는 훨씬 높은 이익을 내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시장에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수급이 붙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가격이 조금 운임 지수가 떨어진다고 해도 얘들이 상당폭으로 이익이 줄어들 거냐? 그래 보이진 않죠. 네. 이익의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 웬만한 제조업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이익이 유지가 될 것 같고 과거처럼 그냥 적자로 가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같은 운수창고 업종에 속해 있는 항공주들은 오늘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아시아나는 이제 대한항공과 조건부 결합 승인이 오늘 한국에서는 났거든요. 물론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 아직 검토 중이지만 음, 그런데도 오늘 아시아나는 마이너스 4% 기록을 했고요. 제주항공 마이너스 3%, 진해와 티웨이가 이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대 기록을 했고요. 대한항공도 마이너스 1%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카카오뱅크가 3% 이상 빠지면서 은행 섹터가 제일 많이 하락을 했고요. 보험 섹터의 하락이 조금 두드러졌습니다. 오늘 삼성화재가 마이너스 6.4%나 기록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배당 축소 이슈가 좀 있었고요. 반대로 이제 추가 자사주 매입 공시를 했던 메리츠 화재는 오늘 이런 장에 1.8%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다른 기타 특징주 말씀드리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마이너스 2.8% 이상 조금 빠지면서 최저가를 기록 중인 것 같습니다. 오늘 2차전지 음, 섹터도 대체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위메이드나 네. 컴투스 홀딩스도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대 기록을 하면서 게임주들도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 항상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반도체 이슈가 항상 있거든요. 레온가스가 이제 많이 공급이 안 되면 지정학적 우려 때문에 그럼 반도체 섹터도 좀 차질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씩 하락을 하면서 반도체 섹터에서도 대부분 하락 종목이 많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이제 엔터주들이 오늘 좀 상승을 했더라고요. 뭐 오프라인 공연 재개의 기대감인지 오늘 네. 디어유가 5%, SM이 1.4%, JYP 음, 1.2%, YG도 0.6% 플러스 기록했고요. 하이브만 오늘 0.7% 하락을 했는데요. 장 끝나고 하이브는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시간 예. 외에는 소폭 상승하는 걸로 상승하고 있고요. 엔터주가 올랐다고 해서 리오프닝주가 올랐나 봤더니 리오프닝주가 오른 건 아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항공주들은 하락하고 있고요. 모두투어, 하나투어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대씩 하락하고 있고 강원랜드 음, 파라다이스도 마이너스 2%대, 카지노주도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영국에서는 이제 그 확진되어도 격리 안 한다고까지 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오르다가 시장이 좀 경색되니까 조금 빠지네요. 이쪽이. 네. 음, 전혀 달라요. 컨택주들이 막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 엔터 컨택은 굉장히 좋은데 여행 컨택은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지금 좀 신기하긴 하네. 좀 애매하네요. 네. 네. 그리고 의약품 섹터 그 오늘 업종 상승률 1위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부강약품이 오늘 12% 상승을 했거든요. 음. OCI가 이 지분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네. 됐는데요. OCI가 이제 부강약품 11% 지분을 최대 주주로부터 인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뭐 네. 양사는 예전부터 인연은 있더라고요. 2018년에 합작사 비에노바이오를 통해서 사업을 함께하면서 이 부강약품의 신약 개발 능력을 아마 높게 평가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제약사 입장에서는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신약 개발에는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한데 자금력 확보 차원에서 이번 OCI의 자금력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음. OCI는 반면에 마이너스 3%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너무 이종 간의 결합이라 제가 알고 있는 OCI 맞아? 다른 OCI인가 이랬다니까요. 처음에 그 뉴스 보면서. 네.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네. 오늘 그리고 의약품 섹터에서도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세가 돋보였던 게 일동제약 19%는 상승을 했는데요. 이 회사는 이제 코로나 그 먹는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오늘 정부에서 이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와 항체 치료제 지원 방안을 논의를 했다는 소식에 일동제약이 오늘 크게 올랐고요. 셀트리온도 오늘 1%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일동제약은 지금 일본의 시오노기 제약이라는 회사하고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 중이거든요. 음. 저도 이제 빨리 코로나 치료제를 먹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지금 아직 목이 조금 약간 아픈 게 조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개발됐으면 네. 좋겠는데, 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진단 키트주나 백신주들은 오히려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음.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마이너스 3%, 유바이올로직스가 마이너스 2%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백신주들은 뭐 추가적인 임상 단계가 뭐 승인되고 하더라도 계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진단 키트주들도 얼마 전까지는 뭐 막 크게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이후로 줄줄이 좀 많이 떨어지고 오늘 크게 또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네. 휴마시스가 마이너스 12%, 수젠텍 마이너스 10%, 다른 많이 키트주들도 빠지네. 소폭 하락했습니다. 음. 예. 네, 그리고 아까 보험 섹터에서 삼성화재가 6.4%는 하락한 게 좀 눈에 띄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음. 주주 환원 정책을 좀 확대했던 기업들과 축소한 기업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엇갈렸습니다. 그중에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오히려 축소한 이런 기업에 속해 있는데요. 삼성화재. 네, 삼성화재요. 네. 작년에 이제 보통주가 이제 보통주 배당금을 주당 12,000원 결정을 했습니다. 배당 성향으로 보면 43.7%거든요. 네. 시장에서 기대했던 배당 성향이 50%인데 여기에는 굉장히 많이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하나금투에서 이 리포트가 나왔는데 2019년에 제시한 배당 성향 목표치나 불과 몇 개월 전 제시한 수준에도 미달할 정도로 이렇게 크게 하향을 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낮출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합리성이 결여된 배당 성향 조정은 시장 우려를 키울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목표가를 그러면서 32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하향을 시켰고요. 하나금투뿐만 아니라 NH증권도 삼성화재 목표가를 30만 1천 음. 원이었는데 25만 9천 원으로 여기는 정말 대폭 하향시켰습니다. 네. 한화투자증권에서도 목표가를 28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하향했고요. 반대로 오늘 메리츠 금융지주와 메리츠 화재는 각각 자사주 매입을 1,000억 원씩 하겠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하나금투에서도 이제 삼성화재 리포트가 나왔지만 메리츠 화재에 대해서도 나왔는데요. 목표가를 44,300원에서 45,000원으로 오히려 상향을 시켰습니다. 최근에 네. 자사주 매입이 굉장히 적극적이라 매우 이 회사는 긍정적이고 추가 목표가 상향 여지도 높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NH증권에서는 다른 손보사 대비해서도 탁월한 사업비 관리 능력이 입증이 됐고 손해율도 안정적인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작년에 DPS 주당 배당금 3,500원 결정을 했는데 배당 성향의 안정적인 우상향이라는 기존 정책에 굉장히 부합하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배당 정책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오늘 메리츠 금융지주가 이런 정에도 5% 올랐고요. 메리츠 화재도 그 보험 sek터가 정말 대부분 다 빠졌는데 오늘 1.8% 상승해서 마무리했습니다. 네. 지금 삼성화재가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빠지면서 10조 수준에서 9조 3천억으로 밀렸고 이익 규모는 꽤 많이 나왔습니다. 이 이익 규모는 1조 1천억 정도, 순이익이 1조 1천억이니까 영업이익은 그보다 훨씬 더 나온 건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시장이 이렇게 반응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삼성화재 주주분들한테 좀 죄송한 얘기긴 하지만 이제 분위기가 진짜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요일 날에 이효석 그 아카데미 이효석 팀장님하고 그 우리 이제 주주 권리 보호하시는 그 변호사님 모시고 대담을 좀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지금 하고 있는 청와대 청원이 있거든요. 그게 도대체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해서 시작됐고 어떤 걸 지향하고 있는지를 한번 들어보고 저희도 동참할 수 있으면 동참했으면 좋겠고 그 주주에 대해서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데 주주가 주인이다라고 하는데 주인은 주인인데 사실은 정확하게 저는 주인이라기보다도 동업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파트너고. 그래서
주인이라고 하면 사실은 창업자가 굉장히 열받긴 하죠.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주인이라고 그냥 부분 주인이라 하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당연히 상장을 한 사람은 파트너들에 대한 의무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개념을 제대로 못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장이 이제 응징을 시작하는 흐름들은 앞으로 쌓이면 기업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들어오는 경영진들은 여기에 당연히 민감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게 사실은 장외에서 지금 자금 조달이 상당히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네, 사람들은 그 이제 파트너십을 안 가질래 안 가질 수가 없는데 이런 그 장외의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라도 장내에서도 주주들에 대한 파트너십을 좀 더 강화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자사주 매입해주고 주주 친화적인 행태를 보이는 회사가 주가가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회사들이 주가 떨어지는 거는 뭐 단기적으로는 좀 뭐 보유하고 계시면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좋은 방향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메리츠 화재는 삼성화재보다는 사업 규모가 적지만 이제 시가총액이 절반을 넘어서 5조 원을 돌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기타 특징주 중에서는 신세계 INC가 오늘 주식 분할을 결정을 했거든요. 주당 가액이 이제 5천 원에서 500원으로 변경이 됐고요. 주식 수는 172만 주에서 1,720만 주로 10배 확대가 됐습니다. 네, 유통 주식수가 확대된다는 이제 뭐 기대감에 주가 상승으로 연결이 됐고요. 오늘 6%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맘스터치가 어저께 상한가를 가서 이제 의문의 상한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네, 17.6%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하면서 요즘 변동성 음, 굉장히 심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이제 매수 청구 가격 6,200원으로 전부 다 이제 수량을 매수해서 상장 폐지시킬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아직 음, 조금 남아 있거든요. 자진 상폐에 필요한 수준 이미 이상은 확보를 했고요. 현재 98% 정도 수준 지분을 갖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남은 소액 주주 물량은 이제 상장 폐지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 6,200억 원에 매수하겠다라고 선을 그었거든요. 6,200억 공시 원, 비슷한 걸 했죠, 어제. 네, 공시를 했습니다. 네, 네, 6,200원 이상으로는 추가 취득 음, 계획이 없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오늘 좀 크게 네, 떨어진 걸로 보이는데요. 사실 왜 올랐는지부터 일단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도 6,200원 이상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현재 지금 종가가 음, 6,770원 정도인데, 참 저는 빨리 6,200원으로 수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앞서 그 잠깐 장외에 지금 발표한 그 큰 회사니까 코스닥에서는 11조가 넘는 큰 회사니까 하이브 매출액은 1조 2,500억 연간 누적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1,903억, 그리고 단기순이익은 1,410억이고 지배주주 이익은 1,369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전년 대비 58%, 영업이익은 30.8%, 단기순이익은 62%, 주주 지배순이익은 59.8%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고 특별히 4, 4분기 실적이 많이 좋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좋은 실적을 보인 건 4, 4분기 실적이 좋았는데 이게 앞으로 이제 그 콘서트까지 진행을 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상상력하고 조금 붙는 것 같고 주가도 최근에 42만 원 돈에서 거의 반토막이 났잖아요. 그래서 뭐 장외나 내일 뭐 최근에 머리를 조금 들고는 있는데 네, 분위기는 조금 개선이 되지 않겠는가. 이게 전체적인 엔터테인먼트 업체들한테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영업이익 대비 그러나 여전히 100배네요. 100배입니다. 네. 비싸긴 비싸네. 영업이익 대비 100배네. 이익은 엄청나게 좋지만. 네. 음. 네, 오늘 소식은 아, 여기까지고요. 100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 60배 정도 되는군요. 60배 가까이 되는군요. 영업이익 대비 60배 가까이. 계산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음. 오늘 참 시장 힘드셨을 것 같아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00개 오르고 이제 700개가 넘게 빠졌고요. 코스닥은 170개 오르고 1260개 정도가 하락을 했거든요. 네, 이런 네. 장 정말 만만치 않은 장이어서 참 힘드셨을 것 음. 같은데 정치 이슈로 지금 흔들리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만큼 우리 감정까지 흔들리면 상당히 좀 음.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참 마인드 컨트롤이 참 중요한 시기 같습니다. 네. 원래 바닥으로 떨어지면 주식은 팔고 싶고 위로 올라가면 주식은 사고 싶거든요. 근데 이런 본성을 거스르지 못하면 주식시장에서 결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것을 수많은 목격을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도 직접 그런 적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저희 경험을 해본 바로는 떨어졌을 때는 패닉에 빠지지 말고 올랐을 때는 흥분하지 말자 하는 게 절대 원칙 중에 하나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